야, 그만 좀 울려. 진술 주겠다. 그만 좀 울려. 아만 내가 받을게. 여보세요? 어머, 거기 박 과장님 댁 아니에요? 네, 그런데요. 사모님이요? 잠깐만요. 나요? 아, 참. 여보세요? 사모님. 아유, 저예요, 하래춘. 다른 게 아니고요. 내일 가실 거죠? 아, 그럼요. 내일이 보통 날이에요. 가야죠. 아유, 어떡하면 좋아. 그럼 제가 내일 시간 맞춰서 매실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그럴래요? 그럼 내일 봐요. 아예 누군데 남 예뻐지는 거 시샘이라도 하다 답변 꼭 요럴 때 전화를 하니? 우리 남편이 새로 옮긴 회사 대리 부인인데, 아유, 근데 말이지.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는 거 있지? 근데 내일 어디 가? 우리 회사 사장 부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회사 직원 부인들하고 같이 양로원을 방문하게 돼 있어. 누군지 고상한 취미생활을 즐기시는군.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야, 돈 있고 한간 여자들 치고 무슨 봉사활동, 어디 방문 그런 거 찾지 않는 사람 있는 줄 아니? 일종의 악서사리 정도로 그런 명칭을 달고 다니더라고. 아니야, 얘. 우리 사장 부인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류가 다른가 봐. 되게 그런 일이라면 생색부터 내는데 정성과 사랑으로. 얼씨구, 네 남편 회사 옮긴 지 안 돼. 얼굴 한 번 못 본 사모님일 텐데 벌써 PR까지 하시고. 얘는 그럼 명색이 과장 사모님인데. 야, 이거 꼴을 보아니 네 남편 출세는 시간 문제겠구나. 그럼 남편을 출세시키려면 양잿물인데 못 마시겠니? 어머, 얘 좀 봐. 늦바람이 너 무섭다더니. 어머, 야, 나 그만 가봐야 되겠다. 너 내일 나하고 시장님 만나기로 전부터 약속했던 건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럼 말이야. 내일 회사 앞으로 나와. 내일은 그냥 인사만 드리고 다음 방문 때부터 참여하지 뭐. 그래, 나 갈게. 내일 보자. 아니, 나오지 마. 그래. 아니 왜 곧바로 위로 올라오지 않고? 너 같은 소설가나 신이나 드나드는 잡사건 제로면 나 같은 장사꾼은 괜히 주눅이 들어서 말이야. 왠지 내가 별 볼 일 없는 놈처럼 느껴지거든. 상황에 대한 감성이 나보다 뛰어난데 아예 자네도 그랬을 거랬어. 어? 사람 참. 아니 근데
이제 한참 바쁠 시간일 텐데 이 먼 데까지 웬일이야? 이젠 보기 싫어도 자주 보게 생겨서 뒤늦게나마 전입신고를 하러 왔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바로 옆에 있는 빌딩 사무실로 옮긴 지가 한 보름쯤 되네. 아니 왜? 전에 있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갑자기? 아니 뭐 갑자기는 아니고 신이 그동안에 뭐 하나 기획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백지화되는 바람에 상당히 의기소침해 있었거든. 그랬어? 이 회사 상무하고 뭐 전부 다 아는 사이인데 마침 지 회사로 와달라고 간곡히 청하는 바람에 일을 저질렀지 뭐. 아니 그럼 그 회사에서는 자네 의견이 다 받아들일 것 같아? 그래서 뭐 아직 사장하고 정식으로 면담은 못했지만 상무로 보나 회사 분위기로 보나 가능할 것 같아. 아무튼 그 회사 복 터졌구만. 아 자네같이 능력 있고 성실한 그 진짜 알짜배기 일꾼을 얻기가 되게 쉬운 일인가? 이 사람은 어지러워. 비행기 그만 태우라고. 안 돼. 이건 남대문에서 산 건데 여자들 눈이 대뜸 알아볼걸? 그래. 참, 작년에 백화점 세일 때 사놓았던 게 있지? 이건 떡이니까 위에다 실어야 돼요.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아유, 사모님. 아유, 네. 아유, 일찍 와서 돕는다는 게.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사모님, 저 이쪽은 이번에 영업부로 새로 오신 박 과장님 사모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어머, 현주야. 현주가 틀림없지? 아니 난 정혜.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그럼요. 고향에 산교자라고 함께 학교도 다녔던 사이인걸요. 아니, 대체 이게 얼마만이니? 아마 한 20년 되지 아마. 자, 이거 마저 내가요. 아유, 어떡하면 좋아. 아이, 세상에 이렇게만 하셨으니까 얼마나 반가우실까. 아유, 참. 자, 사모님, 이제 박 과장님은 뒤졌네요. 현주야, 누구한테 어디 이리로 가려고 해서 말이야. 그래? 아이고, 너 안 가? 준비 다 됐니? 참. 아유. 어머, 민수가. 그리고 넌 희영이 맞지? 응? 아니, 정혜야. 어머 세상에, 너 청해구나. 그래. 뭐? 정말 네가 울버청해야? 어머나 이 집에 어떡하면 좋아. 자, 우리 다 같이 양로원에 다녀와서 얘기하자. 그래. 아이고 반가웠어. 아이 현주야 빨리 와. 안 가니 너? 참 세상 넓고도 좋구나. 이런 식으로 현주 너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하더라만 진짜 그 말 실감난다. 실감나. 예, 그래. 여자 팔자 어떻다더니 아이 카프 집단은 이제 겨우 과장 마누라인데 그 집 행랑채 박서방 딸이었던 야. 아우 내 입방정 봐. 괜찮아. 사실인데 뭐. 아유 내 주체가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아유 참 미안하다 얘. 그럴 거 없어. 우리 부모님들은 현준의 행랑채에서 허드렛 일을 거두시면서 사셨던 세월 분명히 있었으니까. 안 그러니 현주야? 얘들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시시하게 이게 뭐니? 우리 딴 얘기나 하자. 아 그래.
야, 지현아, 너 고추 하나 먹어라. 응? 아빠는 매워요. 나 괜찮아, 먹어봐. 당신도 하나 줄까? 그만 먹는 거야? 입맛이 없어요. 왜 또 입맛이 없으실까? 회사를 옮기고 나니까 이제 일할 기분이 나. 얘기가 척척 통하는데야 말이야. 이제 제대로 와베낀 거 아닌가 싶고. 당신 남자들이 이런 기분 잘 모를 거야. 당신 회사 사장 나이가 몇 살이나 돼요? 지금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나하고 같은 연배로 보이던데. 그럼 세컨드는 아니겠고. 아니 갑자기 그건 왜? 당신 오늘 사장 사모님하고 인사 나눴어? 그래 어땠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당신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몰라요. 귀찮아요. 불이나 꺼여서. 그런 사람 참. 역시 여름의 아침 사원은 산뜻하고 좋아. 영업부에 박 과장이라고 있어요? 있지. 근데 당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사람 어떻게 알아? 어떤 사람이에요? 호락호락해 보이진 않지만 뭐라 그럴까 성실한 느낌은 주더구만. 유상무가 추천한 친구인데 뭐 평판도 괜찮은 모양이야. 근데 어떻게 아냐니까. 친구 남편이래요. 그래서 잘 봐달라고? 아니, 그저 물어본 것뿐이에요. 참. 당신 오늘 친구들 점심 초대했다고. 네, 오늘 집이 좀 들썩들썩할 거예요. 애들이 석풍 가기 전날 밤 잠 못 자듯이. 그래서 당신 어젯밤 잠 못 잔 거 아니야? 아이 참, 차 대기한 지 오래됐어요. 어서 가세요. 봐, 집이 이렇게 좁으니까 진품이 놓여 있어도 별 폼이 안 나지. 그래. 공간의 침묵이 배경이 돼야 물건이 사는데 말이야. 얘. 건평 120평이 작은 거니? 궁궐이다, 궁궐. 아이, 참. 정혜야, 이건 누구 낚았느니? 참, 너희들 붓글씨 배우고 싶으면 와. 무료로 가르쳐 줄 테니까. 어머, 얘 집안 좀 대단하구나. 예, 그 그림 괜찮지? 우리 그이가 불란서 갔을 때 파리 화상한테 거금 주고 사온 건데 기가 막히게 환상적이지 않니? 글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저쪽 판화는 어떠니? 저것도 역시 세계적인 동판화가 작품이야. 예, 이것들 값어치 타주면 엄청나겠다. 사실 예술품을 값으로 따지는 건 전 못하지만 웬만한 졸부들은 명함도 못 내밀 작품들이지. 예, 좀 앉아. 참, 현주야, 너도 이런데 저희가 깊잖니? 어머, 그러니? 그럼 현준의 집도 구경 좀 가야겠다. 그래. 사장, 과장 계급 따지지 말고 너희들끼리 그냥 허물없이 지내.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아이고, 정혜가 사장이니 사장 사모님이지. 안 그래, 현주야? 네. 네. 사슴 농장이라는데요. 네. 네? 네. 이번 주엔 꼭 갈 거예요. 그럼요. 시간 맞춰 가야 굳지 않은 사슴피 마실 수 있다는 거 좀 알고 있어요. 참, 그리고 지난번에 그 생강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뒷맛을 위해서 심는 거니까 신경을 좀 써주셔야지. 네. 그럼 저
부탁하는 말씀대로 정원에 준비해뒀는데요. 수고했어요. 자, 우리 모두들 정원으로 나가자. 그래. 아니야, 난 집에 가봐야 돼. 우리 돌아올 시간 됐어. 너만 애 있니? 아, 이제 우리도 곧 갈 거야. 같이 가자. 아니야, 나 먼저 갈래. 기집애 고집도. 아유, 저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아줌마. 네. 저 청기 사진 뭐라 그래요? 네. 너 내일 시간 있지? 나 옷 몇 벌 사려고 하는데 네가 좀 봐주지 않을래? 내가? 너 옛날부터 옷 예쁘게 잘 입었잖아. 아이고, 글쎄. 뭘 망설이니? 사장 사모님께서 고문으로 모시고 가겠다는데 쫄병이 네 하고 쫓아가야지. 그러셨습니까? 저 여기 박 과장님 부인 대까지 좀 모셔다 드려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아유, 괜찮아. 타고 가. 아, 괜찮대도. 아유, 얘 정혜야. 이 더위에 헉헉대고 버스 타고 갈 게 뭐 있어. 냉방 잘 된 차로 모시겠다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야지. 그래. 아니, 얘. 집도 알아들 겸 모셔다 드려요. 그래. 아이고. 근데 어째 집안이 텅 빈 것 같다. 지영아, 여기 뛴 거 다들 어디로 갔어?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여보. 아니 저기 걸렸던 그림들 하며 골통품 사촌들 다 어디로 갔어? 그까지 쓰레기들 다 버렸어요. 아니 아무리 사이비 골통품이지만 꽤 쓸만했고 당신이 애지중지 하지 않았어? 그런데 다 버렸단 말이야? 아, 그랬다니까 왜 자꾸 말을 시켜요? 말 간지러. 야, 좀 살살 뽑아, 임마. 너 또 검은 머리카락 뽑으면 알지, 응? 야, 임마. 아빠도 엄살을. 아, 조용히 못해요? 도대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껏 집에 와서 들어와서 한다는 짓이 애하고 희덕거리긴 하고. 아니, 당신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애패 내가 뭔가 평상시하고 다른 게 있으면 무슨 일인가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 꾸역꾸역 밥이 넘어가요? 낄낄거릴 수 있어요?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큰 소리 칠 사람은 난데 왜 당신이 큰 소리 치나? 당신도 치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그 애 보는 앞에서 이렇게 상트식 잡아야 옳겠어? 야! 넌 들어가서 공부해. 조금만 그까지 사는 우습게 알고 말이야. 들어가지 못해. 이봐. 당신 오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남자가 이렇게 눈치가 없으니 여지껏 과장놀이밖에 못하지 정말. 뭐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큰오빠가 노릇만 안 했어도 집안이 기울지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내가 당신하고 내가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하고 정말. 그러니까 노름만 오빠 덕에 나에게 시집으로 왔구만.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거. 아휴, 이러다 정말 싸움 나겠다. 관두자. 응? 왜 간둬요? 끝까지 해봐요. 사람은 오늘 뭐 친구 만나고 어쩌고 하더니 이 여자도 소갈머리라는 거죠. 싸움 하나 끝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리고 큰일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하는 게 큰일이야? 왜요? 남들은 사장도 하고 못도 하고 잘만 합디다. 왜 대통령이 못 됐냐고 볶아보지 그래? 사람 참 그 철 좀 들어, 철 좀. 차 대기 시켜놨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내가 지금 데리러 갈게. 아니, 저 말이야. 나 지금 어디 나가야 하는데 옷가게가 어디니? 한남동 쪽이야. 그럼 그 근처 어디서 만나? 아유, 너 어떻게 사는지도 볼 겸 겸사겸사해서였는데 하는 수 없지 뭐. 너희 집은 내일 가보는 수밖에 뭐. 자, 그래 너 말이지? 안녕하세요. 어머나 사모님 어서 오세요. 지난번 내 생일에 보내준 카드 정말 고마웠어요. 역시 민여산 고객 관리에 빈틈이 없으시다니까. 아 사모님 그렇게 모든 걸 장사 속으로만 오해하시면 저 속상해요. 울어버릴까 보다. 아니에요. 아무튼 우선 좀 앉으세요. 네, 그럴까요? 이리로. 앉아, 현주야. 미스 양. 네. 어머 사모님 나오셨어요? 그래.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더 활짝 피었구나. 아유 저 사모님도. 가서 과일 주스 좀 만들어 와. 네. 이게 뭐죠? 예,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적인 건의안입니다. 읽어보시고 참고로 하셨으면 하였어요. 이런 건 직속상관에게 올리든지 해서 개통상의 절차를 밟아서 내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 여하에 따라 중도에서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고 해서 이렇게. 중요한 건 절차나 형식보다 회사의 장래가 아니겠습니까? 놓고 가요. 네, 그럼. 이건 이상해. 자요. 이쁘죠? 좋아요. 이거 싸주고요. 이걸로요? 네, 아까. 이거 너무 싸구려 티나 보이지 않니? 얼만데? 39만 원이라는데. 역시 좀 그렇지? 괜찮은데 뭘? 그래? 그럼 이 옷은 그냥 입고 가고 아까 그 두 벌은 차에다 실어다 줘요. 네 사모님. 참 친구분도 한 번 하세요. 참 그래라. 이왕 온 김에 마음에 있는 옷 있으면 사. 아니야, 난. 어머나 이 옷은 사모님을 위해서 만든 옷이네요. 정말. 예쁘다. 이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아까 들어오실 때와는 딴판으로 아주 고상한 품위가 흐르죠? 아니요, 난. 그래. 그거 사라. 잘 어울리는데. 옷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이걸로 하세요. 싼 값에 비하면 아주 잘 나온 옷이에요. 얼만데요? 28만 5천 원이요. 민여사, 이것도 저거랑 같이 제가 계산할게요. 네. 어머, 얘 싫어. 그런 짓 하지 마. 아유, 애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정거슬리면 사장이 부하 직원에게 일 잘하라고 미리 백 쓰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아니야, 안 돼. 가서 네 남편 보고 일이나 잘하라고 해. 여기 있어요. 네. 어머, 얘 싫어. 나 안 가져갈 거야. 예, 사양도 너무하면 신뢰를 넘어서서 얄미운 법이다. 나 가요. 가서 네 남편 보고 일이나 잘하라고 해.
네가 웃기고 있어. 사양도 너무하면 신뢰를 넘어서서 얄미운 법이다. 응? 어머, 그랬니? 그래. 학생이 전화통 붙들고 웬 수다야? 가서 들어가서 공부나 해. 그렇다고 전화 끊어버리면 어떡해요? 가서 공부나 하라니까. 엄마 술 자기 기분대로만 하고. 하여튼 우리 엄마 행포 알아줘야 해. 저기 저거 말하는 것 좀 봐. 어서 들어가서 공부해. 할 말 없으면 공부하래더라. 민숙이니? 나야. 내일 네 집에 갈까 하는데. 뭐? 시골에? 알았어. 희영이니? 나 내일 네 집에 갈까 하고. 뭐? 시아버님이? 걱정되겠구나. 할 수 없지 뭐. 그래, 다음에 갈게. 아빠 오셨어요? 그래. 아직도 기압골이 안 바뀌었나? 사람이 들어오면 쳐다라도 봐야지. 아휴 덥다. 아휴 더워. 여보, 이거 웬 옷이야? 여보, 이 여자 옷 못 보는 건데 왜 당신 거야? 그럼 지영이 오신 줄 알았어요? 아니 당신이 이런 고급 옷이 어디서 났어? 왜요? 나는 이런 고급 옷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되고 안 되고 묻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어디서 났냐고. 샀어요. 샀어? 이게 얼마짜린데? 28만 5천 원짜리밖에 안 돼요. 뭐? 28만 5천 원짜리밖에? 이 사람이 지금 이거? 돈이 어디서 났냐 이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여자들처럼 집구리만큼 저축해 놓은 통장을 헐어서 산 거냐, 아니면 외상으로 산 거냐, 아니면은 빚내서 산 거냐,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어떻게 샀으면 어때요? 남들은 이 옷값에 몇 배짜리 옷도 잘도 사 입던데. 아니 그래, 내가 이 옷 한 가지 샀다고 해서 당신한테 이렇게 죄인 취급받듯 신문당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이러나? 정말 내가 이 옷을 샀더라면 정말 당장 이혼이라도 하자고 달려들 기세군요. 아니 그럼 당신이 산 게 아니야? 난 또 아니 그럼 어디서 났어? 당신네 회사에 잘난 그 안주인께서 당신 보고 일 잘하라고 사줍디다. 아니 무슨 소리야? 사장 사모님께서 이걸? 그래요, 과장 나으리. 이야, 이거 당신 수완 보통이 아닌데? 당신 그런 거군 거리가 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어느새 사모님을 사귀어 놓았어? 사모님 하지 말아요. 우리 집에 불이 붙어서 겨우 밥 쓰며 얻어먹고 살았던 그 집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보. 불 켜지 말아요. 아니 당신 지금 몇 시인데 여기 이러고 있는 거야? 살라말고 들어가서 대표
편하게 잠이나 주무세요. 한 사람 참.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니 당신 울고 있는 거야 지금? 난 내 자신이 끔찍히도 불안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당신 요새 갑자기 그 사모님 때문에 그러는 건가? 내 앞에서 사모님이란 소리 다시 하면 나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니 당신 정말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나? 아 그 사람의 과거 형편이 지금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왜 당신이 한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흥분하고 비참해하며 잠 못 이루고 앉아 있어야 하느냐고? 당신은 날 이해 못해요. 나도 이러는 내가 믿고 싫어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아휴, 자, 들어가자고. 응? 어서 들어가서 자자. 지은아, 너 오늘 연습 꼭 갖고 가야 돼? 왜요? 엄마 어디 가세요? 아니, 엄마 집에 있을 건데 오늘 네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 왜요?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꼭 그렇게 하면 돼. 엄마 요즘 참 이상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얘가 어디 갔나? 여기 경비실인데요. 잠깐만요. 아이 계셨군요. 사장님 사모님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지 뭐예요. 방금까지 물소리가 들린 거로 봐서 틀림없이 계실 텐데 못 들으셨나 보다고 붙잡았는데 역시 그러길 잘했죠? 지금 매식 올라갈게요. 사모님 들어오세요. 네. 아유, 탈지나 보다 했는데. 어서 들어와. 그 서열을 싹 무시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들어온 사람에게 큰일을 맡긴다는 건 지나친 모험이 아닐까 싶은데. 이 박 과장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 친구 유상무 마음은 뭘로 그리 단단히 산 거예요? 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성실하고
야심만만한 모습에 반했다고나 할까요? 알았어요. 나가서 일 봐요. 예. 아, 영업부 박 과장 있으면 나한테 좀 오라고 그래. 사모님 드세요. 아유, 네. 오대리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아니까 너무 염려 말아요. 뭐잖아, 응분의 조치가 있을 테니까. 어머나. 아이, 사모님 그게 정말이세요? 아, 나는 부도수표 남발 같은 건 체질적으로 못해요. 어떡하면 좋아. 아이, 저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유, 저는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저 박 과장님도 좀... 그것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 아유 그럼요. 어떡하면 좋아. 아유, 좀 들으셨죠? 아, 저 드세요. 네. 아유. 아이, 사모님 조금 더 드세요. 네. 사장 이코르 마누라란 이상한 공식이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 집에 나갈게요. 네. 아유, 거창하기도 하네요. 아니, 저는 보도 듣도 못한 것들이네요. 자, 여기 거스름돈은 이따 가져와요. 어머, 얘 간도 왜 손님이 돈을 내니? 아유, 내가 시킨 거잖아. 넌 참 자꾸 먹기나 해. 어머, 싫어 얘. 여보세요. 이따 계산할 테니까 나중에 와요. 아유, 참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이걸로 해. 없는 돈 내게 해서 그냥 너 며칠씩 굶게 할 순 없잖아. 뭐? 아니 얘가 보자 하니까 아니 이까지 청년이 몇 그릇에 며칠씩이나 굶어? 너 말 그렇게밖에 못하니? 아이, 왜 이러세요? 아이, 아이, 어서 가봐요. 자, 봐. 돈 있어. 돈 있다고. 현주야, 왜 그래? 농담을 한 소리 같고. 말 속에 뼈가 있다고. 네 남편이 사장이라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유치하게 굴지 마. 어? 국민학생도 그런 소리는 안 하겠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시끄러. 잘난 척하지 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옛날 일 벌써 잊었니? 그래. 널 옛날처럼 공주로 떠받드는 시녀 노릇을 충실히 해서 네 우월감을 만족시켜줬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게 됐구나. 아니, 어떡하면 좋지? 아니, 아니, 사모님. 아니, 사모님. 아니, 사모님. 지난번 건의안 잘 봤어요. 식품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상품 디자인, 기획, 포장, 진열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밀하게 다루었더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에 이르기까지 했는지 그 배경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옛날 일 벌써 다 잊었어? 전 먹는 일만큼 세대 차이가 확실한 것도 없다고 봅니다. 굶주린 세대에게는 그저 등 따스고 배부른 것이 최고 행복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세대에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먹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살기가 나아지면서부터 적게 먹어도 영양가 높은 음식을 찾게 됐죠. 그러니까 그 양에서 질의 세대로 넘어갔다고 할까요? 그럼 지금 질의 세대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제는 뭐 질의 세대도 가고 맛과 멋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의식의 흐름이 감성 우선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기 이전에 기업에서도 그 감성을 존중하고 중시하지 않으면 판매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상무님이세요? 저도 이제 막 들어왔습니다. 내일쯤 말이야. 부인을 시켜 사장님 댁에 가서 미리 인사나 하고 오라고 하게.
아니 인사라뇨? 기획실 책임자로 내가 자네를 밀었는데 지금 마지막 오케이만 안 떨어졌지 다 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아, 상무님 전 무슨 말씀이신지. 이 여자들 입김도 무시할 수 없거든. 자, 아무튼 일간 발표가 있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아니 그러나 저기 가서 아부하라는 게 아니야. 그저 내가 박 아무개의 부인이 옳습니다 하고 인사만 드리면은 다 된 일 확실해진단 말일세. 아니 염려해 주시는 뜻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얘 자네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회사 운영상 자네가 그 자리에 꼭 필요해서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알았지? 과일이에요. 그 박 과장 말이야. 상무 얘기도 있고 내가 생각이 있어서 불러서 얘기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로 괜찮은 친구더구만. 그 요즘 세상에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 만나기 어디 쉬워? 당신하고 관계도 있고 또 여자들끼리 서로 왕래하면서 서로 부축을 하면 회사에도 이익이 될까 싶어서 기획실 책임자로 앉히기로 했는데 그건 안 돼요. 안 되다니. 뭐 특별히 당신 일 때문에 정한 건 아니지만은 난 당신도 좋아할 줄 알았는데.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함부로. 이건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평가로 내린 결정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당신한테 결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안 돼요. 참 이상한 사람이구만. 왜 안 된다는 거야? 당신 친구라면서. 우린 친구가 아니에요. 뭐?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는 사이란 말이에요. 못 가요. 아니야, 안 가요. 이봐 글쎄 상무님. 상무 아니라 상무 할아버지가 어쩐데도 난 안 가요. 이봐 내가 나서서 자청한 일은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행운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흔치가 않아. 그러니까 아예 안 간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집에서 남편 진급 문제라면 부인 쪽에서 더 설쳐단다는데 고집 피울 걸 피워야지. 아니 왜 못 가겠다는지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봐. 그냥요. 싫어요. 그냥 싫어요. 아니 당신이 3살 먹은 어린애야 뭐야? 다시 한번 말해봐. 한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가기 싫단 말이에요. 이거 봐. 내가 출세를 못해서 환장한 놈이 아니라는 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하지만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나. 더구나 모르는 처지도 아니라면서. 남들은 사장 노릇하며 떵떵거리며 사는데 이제 겨우 저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가겠다고 발버둥 치는 꼴이라니 정말. 닥치지 못해? 좋아. 나 진급이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좋아. 하지만 당신의 그 말 나 용서 못하겠어. 왜요? 내가 못할 말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정신이 나갔구만. 그래요. 이 강현지야말로 사장 부인이 됐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가 널린 골목에서 헤매고 있으니 제정신일 수가 없죠. 다시 한번 말해봐. 뭐? 쓰레기가 널린 골목? 그럼 빨간 양탄자라도 널린 그런 궁궐인 줄 알았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조차 모를 만큼 허덕이며 살았어요. 왜요? 그런데 사모님 덕분에 하루아침에 눈이 트이셨구만. 그래요. 난 지금 당신한테 배신당한 기분이야. 당신이 이 정도의 사람인 줄 몰랐어. 이거 봐. 당신 지금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인생까지 지득발을 짓밟고 있는 거야.
난 내 커피였던가. 아침 빈속이라 율무차 같은 게 좋겠네. 이 부지런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아침도 걸렀나? 예. 어제 전화로 다 긴 얘기는 못했네만은 어제 오후에 이 사장님께서 자네를 몹시 칭찬하시더구만. 이 덩달아 자네를 우리 회사로 다 데려온 나까지 아주 우습겠지. 다른 회사로 다 뺏길 사람 겨우 데려온 거라고 내가 큰 소리 땅땅 쳤어. 야, 아무튼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야 이 사람아. 내 뭐 그런 얘기 듣자고 자네 보자고 온 게 아니고 자네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시시콜콜 이런 얘기까지 하네만은 자네 부인더러 절대 뭘 들고 갈까 그런 고민은 하지 말라고 저렇게. 저 실은 기회는 나는 새와 같다고 했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꽉 잡는 거야. 나 이 손님을 만나기로 해서 먼저 들어갈 테니까 천천히 마시고 나와. 저기 잠깐. 준호 여기 있었군. 웬일이야? 에. 아이고 본의 아니게 일이 팔려서 말이야. 가끔 외도를 하는데 들켰어. 이제 보니까 우리 회사 홍보실에서 원고 청탁을 받은 게로구만. 잔문인데 늦게 써온 벌로 내가 직접 갖고 왔지. 아니 근데 자네 안색이 왜? 무슨 일이 잘 안 돼? 아니야, 안 돼. 아무튼 자주 만나게 돼서 반가운데 나 바빠서 먼저 갈게. 그래. 네. 나야. 시골에서 어젯밤 늦게 왔어. 그래? 현주야, 지금 나올래? 정혜한테 연락이 왔는데 붓글씨 가르쳐 준댄다. 난 싫어. 아, 왜?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화선지랑 붓이랑 잔뜩 있다고? 그냥 맨주먹 붉은 피로 오래더라. 아, 얘 희영이가 공짜 서예 배우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 시아버님이 와병 중이신데도 악착같이 배우겠대. 이건 우주가 온통 정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였구나. 너희들 나와서 헐레벌떡 달려가 봐. 난 안 가. 엄마가 안 계시나? 여보세요? 아, 아빠? 엄마요? 네, 잠깐만요. 엄마 여기서 있으면서 아빠 전화인데 엄마 전화 받아보세요.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하라며. 엄마 참. 아빠 무슨 말씀인지 저한테 하시래요. 네? 그래도 바꾸라고요? 엄마 그래도 바꾸래요. 안 받는다고 했잖아. 지영아, 지영아. 지영아, 지영아. 아유, 현주가
왔으면 얼마나 좋아. 아이. 걔는 안 올 거다. 어? 참 정혜야, 너 현주하고 무슨 일이 있었니? 왜? 뭐라고 하든? 아니, 좀 이상해서. 못난 기집애 과거에 매달려서 용쓰는 꼴이라니. 미숙아도 보통 미숙아가 아니라니까. 아니, 뭐가 어떻게 됐는데? 왜 우리 그런 시시한 얘기는 집어치우고 다른 얘기하자. 아주 그나저나 넌 어떻게 저렇게 큰 회사와 공장을 갖게 됐니? 왜? 뽑기 잘해서 용케도 그런 큰 행운을 차지했나 싶어서 은근히 배가 아프니? 정말 기대에 어긋나서 미안하다. 우린 처음에 둘 다 부모 없는 가난한 야간 대학생으로 만났었어. 그러다 그이가 간장, 고추장, 된장을 납품하는 그 식품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나도 그이 덕에 그 회사에 식감 노릇을 하게 됐지. 우린 둘 다 지독해서 우리 몫으로 나오는 회사 밥만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많진 않지만 목돈을 손에 쥐게 됐어. 그때 한참 그 집 장사가 붐이었을 때인데 변두리에다가 집을 몇 채 지어서 판 게 지금 이 회사의 기초자금이 되준 거야. 그래도 운이 따랐나 보다. 몇 번 오르락내리락 했지. 내 손 좀 봐라. 얼굴은 마사지로도 용케 그 지긋지긋했던 가난이 덮어지는데 손은 정말 정직해. 내 옛날 다 얘기해 주고 있잖아. 이거 봐. 아니 다들 어디로 간 거야?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왔나 싶어. 어렸을 적에 난 가난하고 못 배운 우리 부모 때문에 아니면 잘난 척하는 그 현주 때문에 내가 비참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어. 아이고, 현주 걔가 자기는 부잣집 딸이라고 좀유별나게 굴었니? 아이고 얘 우리 모두 걔 말이란 꼼짝도 못했잖아. 정혜 넌 늘 걔 눈치를 봤었지. 아이고 안 그러면은 우리 놀이에도 껴주지도 않고 희한한 과자 우리 못 먹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 숱한 고통을 겪다 보니까 그건 어떤 제3자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 내 인생은 바로 내 책임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나 할까? 역시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드는 거야. 넌 역시 사장부인 자격 있다. 그런 자랑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근데 참 묘해. 현주에 대한 감정은 다 잊었나 싶었는데 현주하고 딱 맞닥뜨리니까 그 상처들이 자꾸만 쑤시면서 와. 너 이마 어떻게 된 거냐? 아빠, 엄마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 지원와 봤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친구까지 있었는데 참. 난 내일부터 학교 못 가요. 병원에 갔다 왔니? 몇 번은 꿈했어요. 아빠! 아빠! 넌 네 방에 들어가 있어. 문 열어. 문 안 열어? 문 열어. 문 안 열면 다시 들어가.
당신 뭐야 대체? 당신 그 회사 그만둘 수 없어요. 점입 가경이라더니 이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넌덜머리가 나. 제발 그 회사 간두고 다른 데로 옮겨요. 아니면 따로 나와서 다른 일을 하시든지. 앉아서 얘기해. 이봐, 당신 내 직장생활을 혹시 취미생활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건 우리 식구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야.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우리 식구 생계를 유지하는지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나아요. 도저히 구제불능이구만. 이봐, 정신 똑바로 차려. 현실은 살얼음판이야. 아니 죽기 살기로 뛰어도 먹고 살까 말까 한 판국인데 그런 감상적인 이유로 직장을 그만둬? 그리고 이제 겨우 일할 만한 회사에 자리 잡아가는데 뭐 관둬?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말이에요. 고통? 단어 오용하지 마라. 당신 그런 말 쓸 자격이 없어. 고통이란 말은 그런 사치스러운 데 쓰는 낱말이 아니야. 당신은 왜 날 이해해주려 가라는 거죠? 이해? 애를 저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당신을 이해해달란 말이야? 이 세상에 당신 응석불이라고 펴놓은 멍석인 줄 알아? 당신이 잘났으면 이래요. 그래 못났어. 어떡할 거야? 난 싫어요. 나도 싫어. 당신같이 두 얼굴 가진 여자하고 어떻게 살아왔나 끔찍해. 그건 내가 할 소리예요. 듣기 싫어! 당신 자존심도 없는 여자. 적어도 자존심이 있는 여자라면 자신을 이런 추악한 감정의 노예로 만들진 않았을 거야. 꼴도 보기 싫어! 당신 오늘 기분이 별로일 것 같아? 또 그 박 과장 와이프 때문인가? 편안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누가 자더러 너 슬퍼해 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제가 그런 감정 갖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언제나 자신의 내부에 있어요. 당신은 너무 심각한 것 같아서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전 지금 제가 왜 편치 못한가를 알아보고 있을 뿐이니까요. 이미 30이 넘은 나이에 배울 만큼 배우고 살 만큼 산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냐? 그런 막다른 감정에 자신을 맡겨버릴 수가 있는 거냐고. 자네 아낸 지금 병을 앓고 있네. 병? 질투라는 병. 그 병은 나도 자네도 다 알아본 적이 있지 않는가. 고교 시절 때부터 우린 라이벌이었으니까. 하지만 갑자기 절망에 빠져서 자신이 속한 지은 씨를 시궁창 속에 처박는 짓은 못 해봤네. 그건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넨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서 이러는데. 내 말은 감정이 정상적이라는 거지 행동이 그렇다고는 안 했어. 뭐가 뭔지 갑자기 내 인생이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모르겠어.
지영아. 영원히 박수받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엾기도 하고 또 눈물겹도록 아름답기도 한 것 아닌가? 그건 소설 속에서 아름답지. 난 끔찍하네, 끔찍해. 만약에 말일세, 자네 부인이 그 사장 부인을 만나고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단순히 부하 직원의 부인으로서만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자기 감정을 감추고 가식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자네는 어떻겠나? 그야 뭐 지영아. 지영아. 엄마. 이불에 가서 자. 자. 많이 아팠니? 아니, 처음엔 너무 놀라서 아플 수도 몰랐는데 지금은 좀 아파.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 이런 말이 있지. 그러니까 칼이 의사 손에 들어가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강도 손에 들어가면 사람의 목숨을 뺏는 흉기가 된다는. 결국 그 선택은 자네 부인이 할 수밖에 없네. 하지만 자네가 그 선택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지 않는가? 당신이세요? 다행히 네가 받았구나.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말이야. 넌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그래. 이렇게 깨름직한 상태로
불편해서 어떻게 한 회사에 있겠니? 그랬어. 나가라는 거니? 사장이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너희가 나가든 아니면 화해를 해야지. 지금 내게 명령하고 있는 거니? 명령형으로 들어도 좋고 청유형으로 들어도 좋아. 다만 네가 지금 나가면 정말로 나한테 친다는 걸 꼭 말해주고 싶었어. 진정으로 나한테 이기고 싶으면 화해해. 그리고 네 현실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견뎌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 바보야. 네 인생 지금이 끝이니? 아직 멀었잖아. 나머지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든 나를 따라잡으면 되잖아. 현주야, 대답을 해. 네 대답 듣기 전엔 전화 끊지 않겠어? 하필이면 이렇게 될 건 또 뭡니까? 고등학교 다닐 적에, 그러니까 여고 시절에 하찮게 봤던 친구를 사장 사모님으로 모시게 된 이 주인공의 입장도 대단히 난처할 겁니다. 더욱 난처한 사람은 그 남편, 지금 회사를 그만두어야 되느냐 하는 고민까지 할지 모릅니다. 황 박사님,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얘기 자체는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구만요. 네. 그런데 이제 시시콜콜한 얘기가 또 모여가지고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무슨 우정과 사랑과 무슨 뭐 질투의 관계, 그리고 어떤 그 감정을 갖는 것과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문제, 또 남성과 여성의 문제, 얘기거리는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기선자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걸 보고서요. 우선 두 부인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과장 부인은 과장 부인대로 문제가 크고, 또 사장 부인도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못 사는 사람이 사장 부인이 되었을 때 물질적인 과시로 상대방을 그렇게 자극을 주는 거는 별로 좋은 네.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근우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드라마 상에는 그 이제 사장 부인과 과장 부인을 주제로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동기동창이 사장인 경우도 있고 과장인 경우도 있고 많죠.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저런 그 경우라고 하는 것은 막 여자든 남자든 막 다 있을 수 있는 경우인데, 문제는 이제 그런 감정이 솔직히 이렇게 발생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과 네. 이것은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방청객 여러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여쭤보죠. 드라마 보시면서 그 역시 남편은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까? 네, 물론 남편도 잘 만나야겠지만은 남자도 또 여자를, 아내를 잘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드라마 속에서 박 과장은 부인을 지금 잘못 만난 격입니까? 글쎄요, 잘못 만났다기보다는요, 그 박 과장 부인이 너무 냉정해지지 못하고 자기 그 과거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또 현실에 부딪히는 게 너무 그 강하다 보니까 감정을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인이 마침내는 남편 보고 그 회사를 좀 그만둬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 과장은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어때야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 부인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그만두게 되면 가정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부인이 말하는 거는 지금의 감정에서 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그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 아마 부인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드라마 보시기에 말이죠. 박 과장은 사장한테 신임도 상당히 받는 것 같고 사장이 자기 부인 보고 기획실 책임자로 앉혀야 되겠다고 하는 걸로 보셨잖아요. 근데 보시기에 박 과장이 큰일 할 사람 같습니까? 네. 사람이 볼 때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많은 유망주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회사 기획실 같으면 아주 제일 회사에서 요직인데요. 네. 사장이 그런 거 맡길 때는 그만 능력이 있으니까 맡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인이 그만두라고 그럽니다. 그 회사를 자기 생각 때문에. 네. 이런 경우 부인이 남편의 장래를 짓밟는 거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지요. 부인이 그만두라 할 땐 자기 감정이지 남편을 생각지 않는 처사라고 봅니다. 네. 질투라는 거를 그 아주 못 견딜 만큼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저기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공부하고요. 같이 그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좀 나아져 있는 상태가 있더라고요. 동창인데요. 근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질투겠죠. 그러면 이 현실에는 부인의 태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네요. 좀은 이해를 하지만요. 거기 너무 지나친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질투가 많아 보이십니다. 실제로 그러십니까? 실례입니다만. 예, 좀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사장 부인도 그렇게 질투가 없는 부인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 정혜한테 한 건 한 건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문제가 더 많다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사장 부인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장 부인 쪽에요. 네. 아, 왜냐하면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렇게 질투를 유발시키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약 올린다 이거죠. 네. 네. 그럼 해결은 둘 중에 어느 쪽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요 사장 부인이 더 해결의 열쇠를 더 많이 쥐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현주라는 그 과장 부인의 감정도 너무 좀 지나치지만요. 그래도 옷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직책상으로서요. 옷사람의 부인으로서 더 많은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폭력을 발휘해야 될 걸로 생각해요. 네. 황필호 교수님이 드라마 속에 지영이 엄마요. 이 박 과장 부인이 평소에 저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장 부인을 본 다음부터 태도가 아주 격렬해지고 이랬는데 말이죠. 왜 저렇게 그 태도나 행동 변화가 왔다고 보시나요? 지금 쭉 얘기하셨듯이 이제 질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질투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세분해 보면 부러워하는 감정과 질투는 조금 다릅니다. 영어로는 부러워하는 것은 envy라고 그러고 질투는 이제 jealous이라고 그러는데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나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 있으면 왜 저럴까 부러워하고 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그 부러워하는 것은 좋지만은 덮어놓고 그냥 질투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성공을 질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지가 않죠. 그런데 아마 그런 그 질투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질투라고 생각하는데요. 박 과장이 부인이 어려서 굉장히 잘해줬으면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에서 쭉 해왔으면 괜찮을 텐데 네. 어려서부터 남을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심정을 정혜한테 많이 심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혜는 그걸 보상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네. 그냥 뭐 옷도 저희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한 벌에 39만 원짜리 두세 벌을 이렇게 과시를 하지 않는가 아니면은 옷을 29만 원짜리도 상당히 8만 5천 안 원이 되는 거. 밖에죠.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게 다른 사람 부인한테 사주 가지고 이렇게 질투를 유발시킨 것 네. 같아요. 이근우 박사님, 지금 현주는 마음속으로 아직도 사장 부인을 옛날에 자기 친구이면서 머슴의 딸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이제 세월이 20년이라는 걸
그 흘렀다는 사실을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20년이라면은 우리가 각국 끝에 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회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이제 맞이할 때인데 자기는 요만한 것밖에 못 됐는데 하는 여기에서 아까 황 교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제 부러움이 지나치거든요. 그 지나침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배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말이죠. 근데 그런 거는 막 부러움이 막 비현실적으로 지나쳐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 부사님 근데 그 태도가 저렇게 돌변해 가지고 알뜰살뜰하던 부인 집에 있는 그냥 시원찮은 골동편하고 딱 그 휴지통에 버리고 말이죠. 살림도 안 하고 저렇게 심하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인간이니까 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격하고도 문제가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역할하고도 문제 있어요. 뭐 이 말 잘하는 친구들이 뭐 여자는 과거에 집착을 많이 하고 남자는 미래에 집착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여자는 이제 미래 현실에 대해서 좀 약하고 남자는 과거를 쉽게 잊어버린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뭐 남자 여자가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성 여성의 그런 성격이 다 있죠. 근데 특별히 이 여성의 경우에는 그 과거와 현실을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뭐 오랜 사귄 친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잘못된 친구들한테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데 세상이 많이 변했거든요. 근데 인간의 이제 장점은 변하는 데 있어요. 이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 영어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하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와 바보뿐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변화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아무리 과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도 말이죠. 저렇게 남편이나 자식한테까지도 심하게 나와야 되느냐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지적을 했죠. 왜 이렇게 철이 없는가. 그래서 지금 이제 황 교수님 설명대로 바보와 어린애만이 과거에 집착한다. 철이 없으니까 이제 집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막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이제 드라마에서는 보여지는데 이제 저런 상황이 누적이 되어 버리면은 이제 망상 상태로 이제 그게 빠져들어 버리거든요. 아, 나는 절대로 옛날에 이래 우월했던 상황에 지금도 우월하다. 그런데 저 사람은 열등했던 상황으로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이제 망상을 갖게 된단 말이죠. 망상이 전제가 되면 그 다음 행동은 전부 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막 지금은 일시적인 그 순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망상이라고까지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좀 그런 질투가 지나친 것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부인이 해결 방안의 하나처럼 제시한 게 말이죠. 남편 보고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그런 상황에서 그만두면은 더 자기가 괴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 부인도 역시 그렇게 해놓고서는 만약에 나갔다 하면 사장 부인도 편치 못할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서 가장 문제점인 것이 부인의 사회생활을 할 적에도 꼭 호칭도 말이죠. 사장 부인, 과장 부인 이러는데 저는 참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임에도 나와도 꼭 사장 부인처럼 행동을 하고 같은 동료인데도 그런 것은 진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데 미풍양속에 합당하다고 생각지 않아요. 황 박사님은 그 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남편 보고 회사 그만두라 그러는 점. 말이 안 되죠. 그만둔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여성은 그 이유 없이 정당성 없이 이게 질투심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어디 가서 또 다른 경우를 자기가 진짜 목걸이로 살 줄 알았는데 가짜라는 게 판명됐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을 사게 됐느냐? 그럼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그때 그렇게 해서 끌고 가서 그렇지 않느냐?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한테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주인공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기 일이 없어요. 내 일이 없으니까 내 일이 되는 겁니다. 남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찾아야죠. 그러니까 모든 그 삶의 의미를 남편을 통해서만 찾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남편을 통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일을 찾아야 되는데 단순히 어떤 남편의 어떤 그 액세서리로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런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여성에게는 이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어떤 그 신데렐라 신드롬 이런 것은 아마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그 우려가 되네요. 그 현주련 부인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장 부인은 내가 됐어야 했다. 이건 그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죠. 좋은데 세월이라는 게 우리를 많이 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막 이런 경쟁 사회에서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막 그렇지 못하면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장애 요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깊이 자기 문제로 통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조금이라도 키워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뭐 직장만 자꾸 옮겨간다면 거기 가서 질투의 대상이 또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또 만나면 또 옮기고 또 만나면 또 옮기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미숙성을 막 그 수준에서 뭐 크게 뭐 성숙시킬 수는 없겠지만은 그저 한 단계 정도라도 이 기회에 성숙할 수 있다면은 훨씬 인생을 즐겁게 살 수도 있는 한 터닝 포인트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충고드리고 싶어요. 황 교수님, 자기 남편 보고 분명히 그랬지 않습니까? 우린 친구가 아니에요. 과거도 아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장 부인이. 지금도 아니고 장차도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다 했는데 막판에 화해하자고 전화 걸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그 전화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느 쪽이 더 잘못했느냐 어느 쪽이 더 잘했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잘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좀 잘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뭐 있는 집에서 광난다는 말도 있듯이, 근데 똑같은 그 비슷하지만은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몸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일이지만 저쪽에서 오해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거든요.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또 인간의 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 잘못했느냐는 문제가 그걸 따지기보다는 일단 그 좀 잘된 분이 저 여유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죠. 그러나 저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뭐 구태여 꼬집 점수를 매기자면 그 주인공이 조금 좀 낫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여자들끼리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뭐가 화해가. 만약에 남편들 둘이 나서서 사장하고 과장이 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과장은 해결을 못하고 사장이 조금 자기 부인한테 과거에 이랬으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럴수록 더 우리가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격려를 좀 해줬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방송객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죠. 본인 생각에 질투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 질투를 아주 되게 느끼십니까? 글쎄요. 제 생각보다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좀 잘 되는 편을 이제 지금 과시한다는가 그런 편에 좀 질투를 많이 느끼죠. 이번에 그럼 사장 부인 정혜의 입장에 서신다면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정혜가 좀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사장 부인이요? 예, 과거에 자기가 그 집에 밑에 있던 자녀니까 그 컴플렉스 때문에 현주한테 더 지나칠 정도로 가시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께서 그 사장 부인 입장이랬으면은 어떻게 하시겠냐 말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좀 더 간영을 베풀어 갔고요. 좀 따뜻하게 대해줬을 것 같아요. 지금은 현주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네. 그 이마를 한 대 얻어맞아 가지고 6바늘인가 꼬맨 그 딸 있잖아요. 집에서 화나시게 되면 자녀들이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도요. 본의 아니게 애부터 패기되고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아주 그 솔직하게 고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질투가 날 적에 주로 애를 패십니까? 그런 것보다도요.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그런 때가 많죠. 박 과장 부인 현주가 이제 사장 부인을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어디 위문가기로 이렇게 딱 만났을 적에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굴지 말고 어머 너 정말 잘 됐구나 축하해 얘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하고 진심 어린 표정으로 반가움을 표시했다면 사장 부인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거기에 적응해가지고요. 옛날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 참 너 잘 왔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친구로 대했을 것 같아요. 네. 황 박사님 우리나라 여성들 그 칠거지약 중에 질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남편에 대한 질투죠 그거는요. 여성끼리의 질투는 칠거지약에 안 들어갑니까? 전통적으로는 그렇죠.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여성끼리 질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여성들은 아내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나가서 바람 피우고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에 대한 질투였는데 이제 질투 자체에 대해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랑은 질투가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질투라는 것은 아주 지독한 관심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사랑 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질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사랑의 단계는 아니다 이거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뭐 우리가 에리 프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때문에 사랑하죠. 미남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랑하지만 나중에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사랑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은 질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에게 질투를 빼놓으면 뭐 남는 게 뭐냐 휘청할 것 아니냐. 그리고 질투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랑이고 네. 좀 원숙한 단계의 사랑은 질투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황 박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 질투라도 하지 않는다면은 남자들이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질투는 제 생각엔 남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래요? 이것을 질투를 좋은 말로 얘기하면 욕심이라고 얘기할 텐데 남자도 욕심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승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풍속을 보면 여성을 비추어 가지고 여성의 질투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네. 이 박사님 질투하고 경쟁심하고는 어떻습니까? 뿌리는 뭐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은데 그 물줄기가 한쪽으로 가면 홍수가 되고 한쪽으로 가면 또 전기를 발전시킬 수 있듯이 막 선의의 경쟁 쪽으로 간다면은 우리를 그 한 단계 높여주는 상당한 그 동기적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막 그런 것이 잘못되진 게 뭐 질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근하게 두 분 선생님 말씀대로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저는 조금 더 심하게 여러분께 충격을 좀 주고 싶은 것은 질투는 병입니다. 네. 그거는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 드라마의 주인공 현주도 입원해야 될 정도입니까? 저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제 그런 단서를 달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충격이니까 뭐 그것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일이지만은 지금의 행동은 그냥 정신의학적으로 봐서는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그 혼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엇갈려서 병원에 온 환자도 있습니까? 그럼 많죠. 뭐 미래도 엇갈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가령 지금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과거에 자기는 또 뭐 누구의 뭐 혈통을 받은 또 자손이다든지 이런 이제 허황한 그런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막 그런 거는 아주 망상에 속하지만은 망상에는 안 속하더라도 왜 흔히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어릴 때는 뭐 금송아지 메고 살았다든지 농담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너무 집착을 하다가 보면 막 그것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두 여성이 화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두 사람의 태도에 달린 것 같아요. 우선 사장 부인도 자기의 과거에 이런 걸 좀 털어놔서 나도 이거를 아량으로 할 테니까 현주
너도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좀 대화로서 많이 풀어야 되고 많은 진짜 진실로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다른 사람이 풀어줄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 남편도 해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사실 남편이 직장을 옮긴다 하더라도 40살 정도고 과장 이런 중견 사원이 그렇게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막 옮기는 게 그렇게 쉽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 사원이면 뭐 이 회사 갔다 저 회사 갔다 시험 봐서 그렇게 가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도 좀 과장 부인이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생활. 황 박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어떻게 화해가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 드라마를 이 두 여성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만 토론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보통 우리가 내외라고 그랬는데 꼭 뭐 누가 남외고 나가 뭐 외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그 남성들의 어떤 뭐 누구의 인사 관리를 여성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심한 일이고 또 남성들도 자기가 무슨 승진을 하는데 자기 집사람한테 누구한테 뭐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대체 이게 사회적으로 대먹지가 않은 무슨 풍습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항상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성공하지 못한 남편도 남편입니다. 이 성공한 남편 출세시키는 법 한심한 일이에요. 남편이 출세를 해야지 어떻게 여자가 감히 남자를 출세를 시킵니까? 또 그래서 출세를 시킨 남자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그야말로 남편을 어떤 출세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지 말고 어떤 진정한 애정이나 사랑이나 사실은 아무리 출세해도 불만을 가지려면 끝도 없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아이고 황 교수 여기 나오니까 좋다고 그러지만 저 집사람 불만이 많아요. 네. 자동차도 없고 말입니다. 뭐 많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려면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출세시킨 남편만 남편이냐 이거죠. 그런 시각으로 보면 영원히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여성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적인 시각에서 좀 이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아까 어떤 두 남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성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남성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여성들이 개인의 어떤 질투심에서 나오는 일이거든요. 그들끼리 그 사회적인 시각을 좀 참작을 해서 해석을 하고 해결해야 되겠죠. 이 박사께서는 이 두 여성의 화해를 어떻게 보십니까? 화해라기보다는 우선 공과 사가 좀 명백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일은 공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일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사적인 가정 관리를 맡은 사람은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가 이제 서로의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화해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한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현재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만이 화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에게 가장 건강한 상태가 어떤 것일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첫째는 떠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직장을 바꿔서 그만두는 거야. 떠나는 방법. 그거는 왜 좋으냐 하면은 떠나면 두 가지 또 이유 그게 있어요. 하나는 떠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대로 반복해서 또 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부인이. 네. 또 하나는 떠나면서 이제 일을 부득부득 갈면은 나도 출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공의 계기로도 되어질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현재 그냥 이제 직장에 있는 방법인데 있다면은 부인은 현재 상태로는 병이 납니다. 네. 예. 그건 다시 무슨 방법이 없어요. 병이 나고 아니면은 어떤 계기가 돼서 성숙하는 계기는 됩니다. 되지만은 지금 드라마의 그런 내용으로 봐서 부인이 갖고 있는 자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단계 성숙하기보다는 병이 날 가능성이 저로서는 더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사장 부인도 이건 영원한 친구는 아니다. 친구도 아니고 그런 관계는 없다. 또 과장 부인도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걸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분 한번 떠나서 새로운 어떤 것을 모색을 한번 해보는 그것이 오히려 병이 나도록 해서 거기서 기획실장을 해서 돈을 벌어서 병원에 돈 갖다 주는 것보다는 또 좋은 방법도 아닐까. 반드시 화해를 해야 되는 그런 것만이 아니지 않는가. 네. 예. 기 선생님 아까 황 박사님 말씀 중에 말입니다.
여자가 어떻게 감히 남자를 성공시키느냐 그러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성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자가 남자를? 성공시킬 수는 그런 면에서는 없을 것 같아요. 기업에 여자가- 제가 있지를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드라마 내용 중에서 그 오대리 부인 말이죠. 와서 오대리 좋은 일 며칠 있다가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진짜 저 남편하고 진짜 상의해서 하는 얘기일지 그 참 저도 참 의심스러워요. 그 남편의 인사 문제를 또 이건 남자분들은 굉장히 생사에 달린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바깥의 일에서는 그런 문제를 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그 상무가 박 과장 보고 자네 부인이 사장 부인을 찾아뵙게 하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인이 나섬으로써 내조는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가서 이 얘기하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자면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사회적인 병폐가 바로 그 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뭐 나도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런 병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우리가 서로 부인들끼리 만날 수 있어야 된다면은 막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친목이라든지 뭐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우리가 흔히 보면 가령 뭐 적당한 예가 없어서 이 얘기인데 이제 계급이 뚜렷한 이제 군대 같은 데 보면 대령 부위는 준장이에요. 예, 준장 부위는 뭐 소장이고 더 높다 그런 뜻이에요. 뭐 군대만 특별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과장 부위는 막 부장이고 이렇듯이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어쩌면 막 지금 시정할 수 없는 큰 병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그런 병폐를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또 되겠습니까? 그러나 또 아주 막 결벽증에 가까운 그런 걸 수정하고자 하는 개인들도 또 많으니까 막 그런 분들한테 기대를 한번 걸어보죠. 네. 자, 밤도 깊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황 박사님께서 이 저 박 과장한테 충고 한 말씀 해주시죠. 이 박 과장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에게 관계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드라마에서도 나왔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책임진다는 것은 뭐냐?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잘못 결혼해서 잘못됐으면 그것도 다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공자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군자와 소인의 차이가 그러고 있습니다. 군자는 일이 못됐을 때 자기 자신에게 찾고 소인은 항상 때문에 뭐 당신 때문에 나는 좋지 않은 학교를 나와서 무슨 뭐 사회가 나빠서 국가가 돼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소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그 이 주인공들이 너무 빨리 결정을 합니다. 인생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는 것이 차라리 없는 것보다는 늦는 것이 낫다. 아직도 시작이에요. 그 지금 또 몇 번 변할 수 있습니다. 뭐 새옹지마라는 말도 있고 뭐 항상 변하는 것이 인생인데 지금 떨어졌으면 다시 따라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포기를 하면은 영원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늦어서 인생은 늦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 하는 경우는 있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좀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현자 교수께서는 그 과장 부인에게 한 말씀 충고하시죠. 네, 저는 한 시야를 좀 넓게 가져서 인내를 좀 키워서 넓은 아량으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대화를 사장 부인하고 하고 저는 과장 부인보다는 사장 부인이 지나치게 특히 이 사장 부인 이 드라마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고소득층의 그 소비가 굉장히 그 경제 발전에도 저해를 하잖아요. 이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좀 이 드라마를 보면 많이 자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아마 이혼을 한번 당해봐야 될지도 모르죠. 네. 이 박사님께서는 사장 부인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사장 부인 뭐 두 분 다 같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따로 떼서 뭐 두 사람의 관계니까. 그게 두 사람 다 가령 이제 과거에 집착, 두 분 다 과거에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감정은 지울 수 없다고 하더라도 희미하게는 만들 수가 있어요. 희미하게는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희미하게 만들어진다면은 현실을 수정할 능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과거가 희미해지지 않으면 현실은 절대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희미하게 만들면서 현실을 수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어떤 능력이 서로에게 있다면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능력이 도저히 둘이에게는 이건 막 정서적으로 붙여서 힘이 모자란다. 그럴 것 같으면 각자 헤어지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장부인, 과장부인 두 분이 다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 과장도 자기 부인에 대한 사랑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생각해야 될 거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 과거에 얽매여서 남편을 괴롭히는 아내도 큰 걱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이 파탄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직장을 고수한다는 남편도 참 큰 걱정입니다. 잠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날도 덥고 해서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